자, 이슈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FTA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이슈에는 저희가 증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코스피 증시가 지난 11월 17일이었죠. 1900을 종가 기준으로 찍고 반등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며칠간의 움직임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였었나요? 최근 이 중국의 상해 종합 증시가 5% 급락했던 것이 좀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어떻게 전망해 보는 것이 좋을지 직접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IM투자증권 임노중 투자전략팀장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코스피가 지금 1930선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받게 되고 있는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최근 들어갖고 국내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내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는 직접적인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강하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매도는 대외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하락이 세계 경기 둔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그저께 중국의 주가 폭락이 상당히 불안감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로 쪽에서 그리스 정치적인 불안감도 또한 이 불안감을 더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어떤 불안감이 외국인 매도를 촉발시키고 있고, 그게 국내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불안감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대외적인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게 될까요? 외국인들의 수급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들의 그 국내 시장의 그 매도는 대외 경기, 대외의 금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좌우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대외 쪽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외 쪽의 불안감이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이 오히려 들어오기보다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외적인 어떤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주가 하락, 그다음에 국제유가 하락, 유로 쪽에 그리스 정치적인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유로 쪽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국제유가 하락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거는 이건 단기에 해석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주가 하락도 이게 중국의 주가가 너무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 차원에서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은 중국의 주가도 좀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당장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순매수세로 돌아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긴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에서 가장 큰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가 나올 때, 오늘처럼 뭐 2천억 이상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 가장 많이 보유한 쪽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전기전자, 운송 장비, 뭐 철강 이런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음식료 이런 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순매수 업종도 있습니다. 건설업과 그다음에 전기, 가스, 증권 일부 업종에서는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큰 업종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관 쪽, 특히 연기금 쪽에서 좀 받쳐준다면은 지수의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의 수급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관들도 지금 최근에 와서 국내 시장의 하락폭이 갑자기 커진 이유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들이 동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기관이나 연기금 쪽에서 사준다면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동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큰 섹터 아니면 시가총액이 큰 쪽에서 외국인 매도하고 그다음에 기관 매도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우리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게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지수 1930포인트는 그래도 가격 매력이 좀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당장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로 전환하지는 않겠지만은 가격 매력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국내 시장이 이게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 쪽의 불안감이 완화가 돼야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1930포인트 때는 가격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우리 국내 기관들이 그 지수를 받칠 그 순매수에 가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이 당장 돌아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외 변수를 정리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인가요? 14일이 되면 일본의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예. FOMC도 있습니다. 자, 어떤 변수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정치적 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일본에 14일날 이제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아마 자민당이 재신을 받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일본의 정치 선거 관련해 갖고는 우리 국내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 요인입니다. 만약에 자민당이 재신임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유동성 확대에 따른 그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일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엔화 약세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장의 부담이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자민당이 재신임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불안감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우리 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16일하고 17일에 양일간에 있을 미국 12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언급 여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초점이고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당겨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지난주에 나온 11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대외 쪽에 어떤 불안감이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금리 인상이 조기에 일어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14일에 있을 일본의 중의원 선거하고 다음 주에 12월 미국의 FOMC 거기서 상당 기간 문구가 빠지냐 안 빠지냐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본의 자민당이 재신임을 받게 된다면 엔화가 약세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FOMC에서도 과연 이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빠지게 될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M투자증권 임노중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오늘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